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 놓은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갖도록 할게요. 워낙 스토리보드 쪽이 디벨롭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만 이렇게 봐도 그 팀에서 실제로 뭘 갖다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앞에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의 그 실제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가능한 한 많은 팀 걸 갖다 보면서 우리가 그 커멘트를 갖다 같이 해주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나눴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면은 항상 그 9개의 칸이 있고 그 9개의 칸에서 위쪽에 있는 7개의 칸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레베뉴 사이드에 3개, 왼쪽에 코스트 사이드에 3개 해서 총 7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영역이 정리되어서 아랫부분에 코스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과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하는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이거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아랫부분에 있는 그 코스트 스트럭처하고 레베뉴 스트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프로핏 존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칸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실제 비즈니스 모델은 그 프로핏 존에 어떤 숫자가 쓰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 있는 7개의 칸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이 밑에 있는 프로핏 존에 있는 숫자들과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숫자에는 굉장히 많은 추측과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측과 가정이 항상 얼마나 정확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들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좀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숫자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뭐 5년 후에 1조 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그렇게 스트롱한 결과를 갖다가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느냐? 그걸 만드는 이유는 위에 있는 7칸과 밑에 있는 2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명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가 그려놓으면 이제 사업이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위쪽에 있는 7칸의 숫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프로핏과 코스트가 자동적으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리는 이유는 프로핏 존의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썸션들과 그 기본적인 논리들을 위에 있는 7칸과 명백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있는 프로핏 칸은 프로핏 존은 다 숫자로 써요. 숫자로 쓰고 어떤 숫자를 쓰느냐? 주로 5년짜리를 써요.
3년짜리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4년짜리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의 프로젝션을 해요. 그럼 그 5년은 어떻게 프로젝션 하느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 서비스가 안 나온 단계니까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의 준비하는 단계를 보통 2년 정도를 잡아요. 그래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런칭하는 단계까지 해서 2년을 잡고 나머지 3년은 이제 그 런칭 이후에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에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에 어떤 식으로 레베뉴가 들어올 것이고 코스트가 어떻게 집행될 것이다. 코스트 스트럭처니까 그냥 코스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그 비용들이 어떤 항목인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직접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간접비가 얼마고 뭐 임대료가 얼마고 재료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항목별로 적어놔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스트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과 전공하는 사람들 또는 어카운팅을 듣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자대표나 재무제표상에서 손익계산서를 갖다 만들 거고 그 손익계산서 상에 있는 코스트 비용 부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코스트 스트럭처를 갖다가 작성하는 데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레베뉴 스트림은 5년 동안 그 어떤 형태로 수익이 창출될 거다 하는 것들을 갖다 주로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프로핏 존을 갖다 완성시키고 나면 대부분 퇴짜를 맞아요.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는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IR을 해요. IR을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터프해요. 나는 이번 주, 지난주 해가지고 2번 발표를 했어요. 펀딩하는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그 2번 발표를 갖다가 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 한 번은 우리 그 세미 치매 예방 챗봇 2차 펀딩하는 IR 제 발표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작업 중인 그 ADHD 환자 하나들을 위한 보이스봇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의대 신희진 교수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그 IR 발표를 했었어요. 보통 그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과제 이제 몇 억씩 하는 그런 국가과제 같은 경우에 보통 20분 발표, 20분 질의 이렇게 해요. 그래서 20분 발표, 20분 질의를 하면은 뭐 여러 개 아주 뭐 장밋빛 이런 그림들 다 있는데 별로 그런 것들은 질문 안 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 쪽에 질문이 대부분 제일 많아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캔버스 KPI 성과지표,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질문들을 갖다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예산을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5억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매출이 뭐 1차 년도에 600만 원 걸로 예측을 하셨는데 이런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허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류의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챗봇을 만들어서 치매 예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챗봇에 들어가는 컨텐츠 수급하는 비용은 코스트 스트럭처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거 어떻게 조달하실 거냐? 뭐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대부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프로핏 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에도 일반적인 서비스 디자인은 이 부분을 갖다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특히 이제 디자인 스쿨에서 할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프로핏 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 디자인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포절 펀딩이나 이런 걸 하는 발표를 하러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앞에 있는 서비스 디자인 요소들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갖다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진행상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요 다음이 브랜딩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프로핏 존을 그려보고 나서 우리 서비스가 이 좀 더 수익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또는 코스트를 줄이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템들 디렉션을 갖다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서 밸류 프로포지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니맵이나 블루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서비스를 프로바이딩 할 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낯설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단계가 이 단계이고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자한테 이런 서비스 사용자한테 이러이러한 경험을 줘서 그 경험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프로핏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뿐이 못하는 거예요. 그 원론적인 대답은 좋은 경험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써서 그래서 이익이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맨 땅에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템플릿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템플릿, 이런 모델을 가지고서 프로핏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템플릿이 있으면은 훨씬 더 이 프로핏 존에 대한 설계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이렇게 현업에서 실제로 프로핏을 건전한 프로핏을 내는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백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러한 유형으로 프로핏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정리해 놓은 문헌들을 갖다가 보면은 한 20몇 가지 정도, 23가지 정도 되는 그런 프로핏 모델들이 있어요. 그때의 모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들을 갖다 한번 보고 우리 지금 이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그런 프로핏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냐, 어느 케이스가 우리 서비스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프로핏 모형이냐 하는 걸 갖다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경고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프로핏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그 기술들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기존의 문헌들에서 얘기해 놓은 이 프로핏 존들이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에서는 어떠한 걸 가지고 이 코스트 스트럭처를 갖다가 줄이고 레베뉴 스트림을 늘리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고민해야 될 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패턴 23가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작업이 꼭 이 23가지 중에 하나의 유형에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로핏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주의 프로젝트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22가지군요. 22가지 모델들이 있고,
이제 이 표는 이 각각의 프라핏 모델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프라핏 모델을 갖다가 활용한 실제 케이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뭐 이 각각을 갖다가 자세하게 본다는 건 조금 지루한 일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아이템들을 갖다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을 보고서 이 각각의 프라핏 모델이 어떤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